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 합격해버렸어 가자. 네, 안녕하세요. 지역농협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의사소통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NCS라는 허들을 잘 넘으셔야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필기시험의 문제 난이도가 대단히 높거나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거나 사실 이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가늠을 잡기가 힘들어서 시험 준비가 힘든 측면이 있죠. 저랑 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꼭 필요한 내용들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가장 효율적인 합격의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의사소통 파트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대강 풀어보시거나 문제집을 좀 넘겨보시면 웬만큼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모든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그러하듯 우리의 어떤 모든 능력, 각종 능력,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부담감의 총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의사소통 과목 덕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당 내용들 NCS가 원하는 구체적인 이론과 문제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 상황과 관련된 글이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 또한 글이나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즉 어떤 정보나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모든 총 16개의 지역에서 의사소통 능력 출제되었으니까 지역농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의사소통의 손바닥을 벗어나시기 힘들겠습니다. 대표적인 출제 유형을 보시면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해서 NCS가 규정하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어휘력이라든가 문서 작성 기술 또는 독해력과 관련된 문제들도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독해 파트의 문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어떤 텍스트를 대하는 능력과 태도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고요. 문서 작성 기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NCS의 이론뿐만 아니라 어휘 어법에 대한 특히 문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로 의사소통 능력 출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60문항 또는 70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도 60분 또는 70분 정도로 제시된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한 시간과 문항 수를 보시면 한 문제당 몇 초, 이런 식으로 딱 n분의 1로 나눠서 먼저 시간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문제마다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시간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무조건 빨리 푸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빨리 푸는 연습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문제풀이의 실질 속도가 그리 빨라지지 않을 뿐더러 의도적으로 막 빨리빨리 하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하게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만 자연스럽게 시간도 단축되고 정답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어느 지역에 지원하실지 한 번 더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고 출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이 수업 통해서 의사소통 파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론들 그리고 문제풀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출제 경향을 보시면 보통 난도로 출제된다라는 무책임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난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렇죠. 일단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평균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지 나에게 있어서도 이 과목이 가장 쉬운 과목일 수 있는가? 내가 풀었을 때도 대단히 평이하게 풀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찌됐건 이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량은 채워주셔야 되겠고 또한 이 과목에서
도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이론을 학습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에 출제되고 있고요. 기초이론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어휘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어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별도의 어떤 독해 연습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NCS 문제집 한두 권 풀고 나서 NCS 준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 의사소통 파트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휘 공부, 별도의 문법 공부가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고 특히나 독해와 관련해서는 뭐 반드시 하루에 독해 공부를 2시간, 3시간씩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겠고 독해 관련해서 별도의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두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학습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해서 산인공에서 제공하는 의사소통 능력 워크북 자료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저희 교재에서도 이 워크북의 내용을 잘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잘 배치해 놓았고요. 따라서 뭔가 이 이론 관련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숙지해야 하는 내용, 암기해야 하는 이론 등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이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사실 어휘나 어법이라든가 또는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감지덕지하면서 요 이론만큼은, 요 내용만큼은 완전하게 숙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 이론 파트에 정리된 어휘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어렵고 생소한 어휘 중심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좀 익숙하고 본 적 있는 어휘 중심으로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제 와서 새롭게 어떤 단어를 외워서 그 단어가 시험에 나와서 그 문제를 맞출 확률 저는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살펴보시고 무엇보다도 예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 작성 기술과 관련해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NCS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어법, 정확한 어휘를 통해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표준어 이런 것들 주요 지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력은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등등이 출제되는데요. 이것은 뭔가 비즈니스 문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공문서나 보도자료 또는 제안서, 기획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아니면 순수하게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것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떤 텍스트가 나오건 간에 우리가 충분하게 집중해서 읽어내는 연습 필요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어찌됐건 앞으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는 모든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좀 더 성의껏 조금 더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내려가는 방식으로 뭐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시건 뭐 소설을 보시건 간에 어찌됐건 이 텍스트를 대하는 그 순간순간들의 정성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실 것을 권하겠습니다.